야, 지금 누구한테 눈 똑바로 뜨고 있어? 어디서 주름 늘어진 늙은 아줌마가 겁먹은 거 아니야? 이거 봐. 손 떨리잖아. 쫄았지? 말끝에 따라붙은 조롱은 사람을 찢는 칼보다 뾰족했습니다. 건달은 웃으며 여자의 뺨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고 미동조차 없었으며 심지어 입꼬리엔 아주 미세한 묘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테이블 아래로 무언가를 슬며시 꺼냈고 단 10초 뒤 술자리는 술자리가 아닌 현행범 체포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이다, 복수극이 아닙니다. 20년을 침묵하며 모든 걸 견뎌낸 한 여군 장교의 복수도 정의도 아닌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 단 1초라도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의가 이기는 세상을 함께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건달의 손끝이 여자의 뺨을 툭툭 건드릴 때 테이블 주위의 공기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돌리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엔 여군 동기들이 오랜만에 모였고 사람들은 추억을 꺼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너머엔 오래된 탐색과 경쟁, 그리고 잊은 척하고 싶은 과거가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윤정. 오랜 군 생활을 지나 지금은 현역 여군 사단장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선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짐작했지만 말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돌렸습니다. 윤정은 말없이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오랜 동기들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참석했습니다. 모임 초대자는 조소령이었습니다. 군 생활 초기부터 늘 윤정과 부딪히던 인물이었고 지금은 모 대기업 인사팀 부장으로 퇴역 후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이도 오랜만이지? 아직 현역이야? 와, 진짜 존경스럽다. 나는 전역하고 나니까 살 것 같더라. 조소령의 말투는 웃는 얼굴로 던지는 칼날 같았습니다. 윤정은 술잔을 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도 소속도 계급도 밝히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 있는 아이, 예나 지금이나 군기 반장, 누군가는 그녀를 속으로 그렇게 불렀을지도 몰랐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지나갈 무렵 조소령은 남자 셋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회사 협력업체 친구들인데 요즘 사회생활에 적응 잘 못해서 말이야. 이런데 좀 데리고 다녀야 해. 남자들은 모자를 눌러 쓴 채 들어왔고 시끄럽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윤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근데 저 누나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원래 그런 스타일? 아까부터 계속 무표정이시네. 혹시 우리 무서워요? 술기운이 오른 목소리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웃고 있었지만 시선은 시험하듯 아래 위로 훑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빈 잔을 그녀 앞에 놓고 손짓했습니다. 누나, 술 좀 따르세요. 먼저 온 분이니까. 윤정은 묵묵히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표정에 변화는 없었고 술잔을 내려놓는 손길마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조소령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누나 옛날에 진짜 군기 빡셌던 분이야. 훈련소 전설이었다니까. 말은 칭찬이었지만 얄밉게 돌려서 내리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자 중 하나가 말을 뱉었습니다. 야, 너 지금 누구한테 눈 똑바로 뜨고 있어? 어디서 주름 늘어진 늙은 아줌마가 겁먹은 거 아니야? 이거 봐, 손 떨리잖아. 쫄았지?
그 말에 테이블이 순간 고요해졌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군인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재미있는 장난감처럼 몰아붙였습니다. 한 명이 그녀의 뺨을 툭툭 치며 웃었고 조소령은 말리지도 그렇다고 두둔하지도 않았습니다. 윤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손은 조용히 무릎 위에 얹힌 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다른 손이 테이블 아래 조용히 코트를 걷고 있었다는 걸. 그 안엔 지휘관 신분증이 들어 있었고 그 아래엔 그녀가 가지고 온 한 장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이미 그녀의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국방부 감찰실로 막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윤정은 지금 적당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정은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테이블 아래 가죽 커버 속 단단한 금속 엠블럼이 손끝에 닿자 그녀는 다시 시선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술잔을 들고 떠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웃고 있었지만 윤정의 눈에는 이미 모든 좌석이 나란히 정리된 보고서 페이지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보고서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행동, 말투, 시선, 심지어 맥주잔을 드는 손의 방향까지 사람의 성향은 문장으로 바꾸기에 충분했고 군대에서 그런 기술은 곧 생존의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20년 전 윤정은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첫 여성 후보생이었습니다. 동기 중 유일하게 중대장으로 배치받았고 남군 장교보다 빠르게 진급했으며 현장에서 인정받는 전술가였고 누구보다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리더였습니다. 그때 조소령도 같은 중대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눈웃음 뒤에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사람이었고 윤정을 향한 시선엔 항상 섬세한 경쟁의식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라이벌 의식이라 여겼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훈련소 야간 사격 훈련 중 한 후임 여군이 실신한 채 화장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단순한 과호음. 그러나 윤정은 그날 그 후임의 몸에서 손목에 멍자국이 있던 걸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은 퇴소 후 한 달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윤정은 사망 원인 관련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내무반 내 부적절한 상급자 행동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넣었고 그 보고서는 부대 감찰과 국방부로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그녀는 본부로 호출되었고 보고서에 불필요한 의심이 들어갔다며 징계를 받고 전방의 통신교육대 사단으로 좌천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기들이 침묵했습니다. 윤정은 동기 단톡방에서 쫓겨났고 조소령은 같은 사건 직후 승진하며 중앙행정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은 단 한 번도 동기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군 안에서 이름을 바꾸고 오직 실력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녀는 사단장이고 정식 직책 외에 군 기강점검 TF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공식적으론 친목 모임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20년 전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윤정은 조소령을 바라봤습니다. 늘 그렇듯 완벽하게 관리된 표정. 좌우에 남자를 배치하고 적당히 웃으며 적당히 여유롭게 분위기를 주도하는 조소령. 하지만 윤정은 안다. 그녀가 누구보다 윤정의 정체를 빨리 눈치챘을 것이며 일부러 남자들을 그 옆에 앉힌 것도 그리고 조금 전 건달이 그녀의 뺨을 툭툭 치도록 놔둔 것도 계획이었을 거란 걸. 아직도 혼자야? 조소령의 질문이었다. 마치 사소한 안부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 안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응, 아직도 혼자야. 윤정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은 오래전 한 여군의 죽음 앞에서 윤정이 삼킨 그 감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부당함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억울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던 그 시절. 그때와 달랐던 건 지금은 그녀가 그 진실을 밝힐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어 조소령의 옆에 앉은 남자 하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낯이 익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눈을 감았고 머릿속에서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후임 여군의 장례식 날 조소령의 옆에 서 있었던 사복 남자. 윤정이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익명의 내무반 외부 방문자라고 기재했던 남자. 지금 그 남자가 눈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이어야 한다는 걸. 윤정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하나씩 서랍을 여는 듯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장례식장에서 흑색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인 그 남자. 지금은 밝은 셔츠에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한껏 풀어진 표정으로 그녀 앞에서 맥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 누나랑은 한잔 해야지. 긴장 푸세요. 저희가 무섭게 생겼다고 쫄 거 없어요. 그는 겉으로 웃으며 말을 걸었고 윤정은 무심히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잔 입구에 살짝 입만 대고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민진우. 과거 군 내 민간교육사업자로 등록돼 있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그 이름은 윤정의 보고서에 빨간색으로 표기돼 있었고 그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 장병 접대 리스트도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외부 위문객으로 간주돼 조용히 덮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윤정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시선을 돌려 조소령을 바라봤습니다. 조소령은 시치미를 떼고 말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윤정의 손끝을 세심히 훑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느낀 듯했습니다. 윤정이 그녀를 떠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다는 것을. 그만 마셔야겠다. 내일 출장 있어서. 조소령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척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윤정은 순간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게 뭔지 알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실수하도록 만드는 순간부터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윤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들 셋은 여전히 떠들며 잔을 부딪히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근데 누나는 원래 어디 일하세요? 말투가 딱 장교 같던데. 순간 정적이 돌았습니다. 조소령의 눈이 옆자리 남자를 향해 번뜩였고 그 남자는 갑자기 움찔하며 말을 수습했습니다. 아, 뭐 그냥 느낌이요. 요즘 여성 장교 멋지잖아요. TV에서 봤어요. 그 순간 윤정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유도하기 위해 조소령에게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의 모서리는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여군 후임, 그리고 조소령.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고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 살며시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이 휴대폰에는 20년 전 사망한 여군이 남긴 음성 메시지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삭제된 줄 알았던 그 파일은 복원되었고 이제 그녀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꼈던 후임, 말수 적고 야무졌지만 늘 위로조차 받지 못하던 그 아이.
윤정은 그 아이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었을 때 복수를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윤정은 술잔을 내려놓고 조소령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소령. 그녀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공기 중에서 울렸고 모임 전체가 순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소령이 피식 웃었습니다. 웬일이야, 윤정아. 나한테 이름 부른 거 진짜 오랜만이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 안에 낡은 휴대폰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녹음 파일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훈련소 후임체 진위 2004 마지막 기록. 조소령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낡은 휴대폰. 누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화면엔 오래된 디지털 시계처럼 투박한 시간이 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의 제목은 그 어떤 설명보다 직설적이었습니다. 훈련소 후임체 진위 2004 마지막 기록. 조소령은 얼핏 웃어 보였지만 그 눈가에 한기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물컵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우연히 찾은 거야?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화면을 꾹 눌러 재생 버튼을 켰습니다. 지지직. 기계음처럼 끊기는 소리 뒤에 낯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중대장님, 그날도 보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조선임이 뭐라고 하면 다 따라야 했고 민진우 씨는 그는절. 그 순간 술잔을 들고 있던 남자 하나가 컥 하며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동기 중 몇몇은 놀란 눈으로 윤정과 조소령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들 봤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제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파일이 끝나고도 몇 초간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기 자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사람들의 표정은 웃음이 아닌 기억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드는 장면을 목격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조소령이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목소리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분위기 망치는 거, 그거야말로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윤정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예의라는 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는 데 쓰이는 말이야. 그 아이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못했으니까. 조소령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뱉었습니다. 너 아직도 혼자 정의감에 불타고 사는구나. 그 보고서 내가 쓴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지? 전방으로 쫓겨났잖아. 윤정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그 보고서로 인생이 바뀌었지. 누군가는 묻더라. 그때 후회 안 했냐고. 근데 나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나 자신을 숨기고 싶단 생각은 안 했어. 조소령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모임 참석자들도 어색하게 자리에서 몸을 틀기 시작했고 그때 방 한쪽에서 의자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민진우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소령 쪽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야, 나한테 말할 때는 조용히 처리될 거라고 했잖아. 그 여자 이제 신분 바뀌었고 기억도 없을 거라고 했잖아. 근데 저 사람이 그 여자잖아. 여군 사단장 박윤정.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잔 하나가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그 둘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분 숨긴 건 맞아요. 일부러 말 안 했거든요. 누가 이 자리에서 먼저 본색을 드러내나 지켜보려고요. 그런데 당신들이 스스로 다 보여줬네요.
내가 하지 않은 말까지도 말하면서 스스로 확인시켜줬으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또 하나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신형 단말기. 윤정은 단 한 번의 버튼 조작만으로 군사경찰 대기 인원에게 통신을 연결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장 확보 시작합니다. 대상자 총 4명. 직접 증언 확보했고 1차 자료 제시 완료. 5분 후 이동 시작하세요. 그 말에 조소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윤정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또렷이 바라봤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내가 정의를 지켜봤자 아무도 기억 안 해줄 거야. 맞아. 기억 안 해줘도 돼. 대신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지금 여기 있는 너한테만큼은 확실히 기억시킬 거야. 술집 밖에서 급하게 멈춰 선 차량 2대. 한 대는 국방부 지휘 차량, 다른 한 대는 군사경찰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밴이었다. 출입문이 열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군사경찰 3명이 말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모임 참석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당황한 얼굴들이 일제히 윤정과 문 쪽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민진우는 눈을 부라리며 군사경찰을 막아서려 했지만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민간인이시죠? 국가보안조항 위반 정황으로 임시조사 협조 요청드립니다. 조소령은 잔을 든 손이 떨리는 걸 감추기 위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은 정복도 계급장도 걸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조소령 씨는 군 내부 진술서 위조 혐의와 보고서 누락 조장 의혹으로 군사 내부조사 요청 대상자입니다. 정확한 진술을 위해 조사 동행 바랍니다. 순간 술집 안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조소령의 음성이 작게 떨렸습니다. 우리 친구 아니었잖아. 같은 중대였고 같이 훈련도 받고 그때 그 후임 걔 나도 안타깝게 생각했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정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다고 생각했다면 최소한 그 아이가 무서워했던 공간을 같이 웃으며 등 돌리진 말았어야지. 그때 너희가 다 본 거 알아. 보고도 침묵한 건 모른 척한 것보다 더 큰 배신이야. 누군가 숨을 삼켰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모임의 한 구석, 윤정과 함께 훈련을 받았던 또 다른 동기, 이상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나 그때 너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안 했어. 무서웠거든. 내 진급, 내 자리 그게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어. 윤정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엔 원망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오랜 시간 쌓아온 감정을 조용히 덮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넌 지금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잊은 척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피해자라고 착각하잖아. 조소령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왜 이렇게 독하니? 왜 꼭 이 자리에서 이러는 거야? 다 지난 일이잖아. 그 아이는 죽었고 우린 살아야 하잖아. 윤정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독한 게 아니라 버틴 거야. 누군가는 그 아이가 겪은 하루를 기억해야 하니까. 내가 말한 지나간 일은 어떤 사람한테는 아직도 매일 밤 되살아나는 일이거든. 군사경찰이 조소령에게 접근하자 그녀는 마지막까지 문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도 군인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텐데. 내가 가진 인맥, 사람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윤정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연민도 있었고 더 이상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를 지켜온 한 사람으로서의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끝없는 싸움인지.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않기로 한 거야. 진실은 내 손으로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무너져야 진짜 벌이니까. 그 순간 조소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군사 경찰의 손에 이끌려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찰나. 그녀는 윤정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말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너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20년 동안 쌓여온 침묵과 배신, 두려움과 외면의 응어리가 눈앞에서 하나씩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안은 조소령과 민진우가 연행된 후에도 쉽게 떠들썩해지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동기들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고 술잔은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잔을 비운 채 말없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과 잊은 척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조용히 마주 앉아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너 정말 사단장인 거야? 윤정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동기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진짜야? 그 뉴스에 나온 그 사람, 내가 그 윤정이야? 그녀는 웃지도 고개를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군 지휘관 신분증, 윤정박, 육군 준장, 현역. 그 한 줄의 정보가 사람들의 눈앞에 놓이자 몇몇 동기들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미쳤다. 진짜였어.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 있었던 거야? 윤정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했으면 그 누구도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을 거야. 군번이 아니라 계급으로 사람 대신 권력으로 보려고 했겠지. 그녀는 잔을 비우지 않고 그대로 앞에 두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술을 따라주기 위해 남겨둔 것처럼. 난 오늘 사단장으로 온 게 아니야. 그저 20년 전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꺼내러 온 거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안엔 너무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기 중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김도희. 평소 조소령과 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아, 나도 기억하고 있었어. 그 후임 아이. 그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울고 있던 것도, 자대 배치 받을 때 같은 부대만은 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것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도 무서웠어. 그땐 우리가 군대라는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지, 감히 상급자를 문제 삼을 용기도, 그걸 지켜낼 책임감도 없었어. 윤정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땐 나도 내가 맞다고 믿는 걸 말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몰랐거든. 근데 그 아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용기보다 더 무서운 건 침묵이라는 걸. 잠시 정적이 흐르다 누군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 후에 넌 어떻게 그렇게까지 올라간 거야? 우린 하나씩 내려놨는데 넌 다 잃고도. 윤정은 그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혼자였으니까. 혼자일수록 내가 믿는 걸 놓으면 끝이니까. 남들이 말할 때 나는 침묵했고 남들이 외면할 때 나는 눈을 감지 않았어. 그게 쌓이고 나니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나한테 고개를 들더라.
그녀는 마지막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시지 않고 가장 구석에서 말없이 앉아있던 후배 앞에 잔을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 역할을 다한 거야. 후배는 두 손으로 그 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배운 건 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게 내가 30년 동안 버티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 모임이 끝나갈 무렵 술집 안엔 더 이상 웃음소리도 술잔 부딪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누군가는 물만 마시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 중심에 윤정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날까요? 윤정의 말에 누군가 먼저 일어나 계산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가 사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남아 있었는지를 보는 자리였으니까요. 그 말에 동기들 중 몇몇은 민망하게 웃었고 다른 이들은 정색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아직 술이 덜 깬 듯한 표정으로 윤정을 외면했습니다. 윤정은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을 천천히 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소령의 흔적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날 있었던 말들과 표정은 고스란히 그녀의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술집을 나서려는 순간 한 동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윤정아, 오늘 널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 솔직히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윤정은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다르니까. 그걸 비교할 순 없어. 다만 기억하고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녀는 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머리카락 사이로 군용 위장 마크가 살짝 보일 듯 말 듯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다른 한편 서울 강북의 한 고급 아파트. 조소령은 변호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언론 쪽엔 내가 정리할게. 그 여자 정체 숨기고 모임 와서 민간인 앞에서 군권력 행사했잖아. 그거 프레이밍만 잘하면 여론은 우리 쪽으로 돌아서 걘 감성팔이야. 냉정한 세계에선 이기지 못해. 변호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녹음 파일이 외부에 공유되면 걱정 마. 그 파일은 군 내부 기록물이야. 외부 언론에 유출하면 그쪽이 먼저 규정 위반으로 몰릴걸. 조소령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되찾아가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살아야 하니까.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다음 날 오전 국방일보 정치면 하단 한 줄의 기사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여군 최초 사단장, 민간인 앞 강경 대응 논란 권한 남용인가, 정당한 조치인가. 윤정은 아침 브리핑을 마치고 조용히 책상 위에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종이 한 장을 꺼내 기자단에게 보낼 공식 해명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 싸움은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그러나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그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전 윤정은 사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모가 들고 온 신문 한 장이 평온하던 아침을 갈라놓았습니다. 여군 최초 사단장, 민간 모임서, 군사경찰 동원 권한 남용 논란. 윤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익숙한 언론 플레이. 감정을 조작하고
사실을 편집해 여론을 움직이는 방식. 그 기사 속 윤정은 사적인 복수에 공권력을 동원한 장교처럼 묘사되어 있었고 조소령은 억울하게 끌려간 전직 장교로 서술돼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단장님, 장관실 쪽에서 보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언론 브리핑 전에 사건 경위와 조치 기준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은 말없이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간부회의. 참모들 사이에선 불편한 기류가 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단장님이 너무 노골적으로 움직이신 건 아니냐고 조심스레 말했고, 누군가는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지만 시점이 애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들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홀로 남았을 때 조용히 한마디만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운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조롱하는 방식이야. 그 시각 조소령은 또 다른 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을 고치던 손이 멈추자 그녀는 스스로 얼굴을 살폈습니다. 조금만 더 피곤해 보이게 해주세요. 너무 멀쩡하면 연기 같다고 하니까요. 기자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참석하신 건가요? 조소령은 눈을 깔며 답했습니다. 전 그날 그 사람이 사단장인 줄도 몰랐고 그 자리에 군사경찰이 투입될 줄도 전혀 예상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고 모욕적이었어요. 녹화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온라인 여론은 어때? 비서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반반입니다. 윤정 편도 많지만 권력 남용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요. 조소령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인식은 조작할 수 있어. 사람들은 항상 감정에 끌리지 진실에는 끌리지 않아. 그날 저녁 윤정은 부대 식당에서 후임들과 식사를 마치고 있었고 한중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오늘 그 기사 보셨습니까?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봤어. 왜 해명을 안 하세요? 지금이라도 직접 나가서 진실을 말씀하시면 다들 알게 될 텐데.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진실은 해명한다고 진실이 되는 게 아니야.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할 사람은 알고 말을 해도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어. 중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윤정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진실이 이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거짓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마주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야. 다음 날 윤정은 국방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장관 직속 보좌관이 그녀를 바라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 사단장님, 이 사건 건은 외부 감찰 요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잦은 사과문을 내시면 상황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녀는 서류를 받아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볼펜을 꺼내더니 적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보좌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윤정은 종이 맨 아래에 단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 문장을 본 보좌관은 잠시 말이 막힌 듯 그저 조용히 서류를 다시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정의 사무실에는 조용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메모와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여군 셋이 웃고 있었고 가운데엔 죽은 후임 최진희의 얼굴이 있었다. 윤정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해명하지 않았고 방송에도 나가지 않았으며 누군가에게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진실을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받은 편지와 사진을 책상 서랍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음 회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가 침묵한 그 하루 동안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공식 채널에는 예상치 못한 영상 하나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2004년 이친 여군의 기록. 영상은 그의 훈련소 CCTV 일부와 후임 최진희의 일기장 복사본, 그리고 당시 윤정이 작성한 원본 보고서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아무런 해명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짜와 사실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2004.07 12훈련 중 이탈 심리 상담 요청 조소령 중대 내 불응 보고. 2004.08 3 최진희 퇴소 자살 사건 발생. 2004.08 5 당시 중대장 박윤정의 감찰 보고서 작성 및 자천.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고 댓글에는 예상과 다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왜 이걸 지금 알게 되는 거죠? 20년 전에도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구나. 조소령 말, 이제 신뢰 못하겠다. 그 여군 사단장님 참았다. 오래 참았다. 기사는 하루 만에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권한 남용이라던 톤은 하루 사이 늦은 정에 기억을 말하는 사단장으로 변했습니다. 윤정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저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며 부대 안에서 묵묵히 지휘 업무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조소령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 앞에 앉은 그녀는 다소 지쳐 보이는 얼굴로 짧게 한숨을 내쉰 후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20년 전 과거까지 끌어와 저를 가해자로 낙인 찍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조소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은 더 이상 많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귓속말이 오갔고 그중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 부장님, 당시 감찰 보고서에 서명하신 건 맞습니까? 그 내용 중 일부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소령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표정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고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 장면만 편집된 영상이 수십만 회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늦은 시각까지 부대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정리하다가 자신이 과거에 써둔 보고서 원본 복사본을 꺼내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노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의 중령이었다. 윤정의 옛 동기 중 유일하게 죄를 인정하고 사과했던 그녀. 사단장님, 오늘 기사 봤어요. 그리고 감사드리러 왔어요.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희는 조용히 그녀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늘 겁쟁이처럼 살았어요. 입 열면 나까지 무너질까봐, 진실을 말하면 내가 살아온 20년이 흔들릴까봐. 근데 지금 이렇게 사단장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보니까 처음으로 부끄러워졌어요. 진심으로. 윤정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다만 그 아이가 사라진 이후 누군가는 끝까지 이걸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상희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도우려고요. 내가 봤던 것, 들었던 것,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진술하겠습니다. 이번엔 나부터 입을 열게요. 윤정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군 공식 채널에는 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었던 증인 전 중대 간부 이상희의 진술. 세상은 윤정이 말하지 않아도 조금씩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국방부 게시판은 유례없이 뜨거웠습니다. 윤정의 실명을 거론한 청원부터 군 내부 익명 제보, 20년 전 감찰 조작 의혹 관련 자료 요청까지 군 조직 안에서 흔치 않은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모든 걸 지켜봤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냈고 매일 부대 순찰을 돌고 후임 장교와의 면담을 빠짐없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조소령은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의 이름이 한 방송사의 단독 보도 자막에 떠올랐습니다. 군 최고위 여성 간부 복수심의 사적조사 실행. 국방부 내부 TF조차 모르게 단독 감찰 문건 유출 정황. 윤정은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부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중으로 되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유출 경로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첩 하나, 검정펜 하나. 그녀는 단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그녀의 무기였고 행동은 그녀의 언어였습니다. 조소령은 그날 밤 기자와 만났습니다. 화려한 식당 구석진 룸. 기자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사람들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사적인 복수보다 20년 묵은 진실에 더 반응하는 흐름이에요. 조소령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래도 여론은 흔들려. 사람들은 강한 여자를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질투하지.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그 여자는 인정받으면 안 돼. 난 내가 졌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끝나는 사람이야. 윤정은 감사실에서 묻는 질문들에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문건 유출 경로는? 정보는 외부에 공유된 적 없습니다. 당시 제가 기록한 보고서는 군 내부 시스템 안에만 존재했고 해당 영상은 국방기록 보존소에서 공식 승인 후 제공된 것입니다. 그럼 익명 제보자의 정체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제게 어떤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름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기억을 말하겠다고 결심한 그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검토된 문서보다 강했고 그녀의 표정 하나는 보도 자료보다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뜻밖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현역 여성 부사관 41명이 연명으로 한 장의 서신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박윤정 준장을 믿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복수가 아니라 기억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비공식적으로 공개됐지만 각종 커뮤니티와 언론에 의해 순식간에 퍼졌고 수많은 시민들과 예비역 여성 장교들까지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지지서신에 대해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평소처럼 부대 뒷산 순찰을 돌고 있었고 중대장 한 명이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사단장님, 윤정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중대장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예전에는 사단장님이 좀 무서웠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완벽해 보여서요. 근데 지금은 무서운 게 아니라 믿고 싶어집니다. 윤정은 그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등으로 흙 묻은 전투화 끈을 잠깐 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무서웠어. 내가 흔들리면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두려웠으니까. 중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정이란 말을 내뱉지 않고도
누군가가 옆에 서는 것. 그것이 진짜 리더가 가진 무게라는 걸 누구보다 먼저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밖에서 윤정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소령의 비서가 건넨 핸드폰 화면엔 이런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박윤정 사단장, 침묵으로 진실을 증명하다. 국방부 2004년 사건 재조사 공식 착수. 조소령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 회색 벽, 단정하게 정리된 의자, 기자들의 노트북 타자, 소리만이 가득 찬 조용한 공간. 그리고 그 중앙 연단 위에 박윤정 사단장이 올랐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몇몇은 카메라 뷰파인더를 닫고 다시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미리 준비된 원고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녀는 단 한 장의 종이도 없이 그 자리에서 정면을 응시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저의 행동은 단 한 사람, 2004년 8월 3일 퇴소한 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난 최진희 후임을 기억하기 위해 결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이 다시 공개적으로 언급될 줄은 몰랐다는 듯 펜을 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내부적으로 조용히 정리되었고 저는 그에 대한 문제 제기로 좌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름을 지우고 계급을 버리고 단지 버텨야 하는 사람으로 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윤정은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게 뺨을 친 민간인은 당시 훈련소 내 비공식 외부 접촉자로 기록된 인물이며 해당 사건과의 연관성을 내사하던 중 윤리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현행법에 따라 군사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 대부분은 20년 전 그날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 늦은 용기입니다. 플래시가 멈췄습니다. 윤정은 마치 누군가에게 마지막 말을 건네듯 가슴 깊은 데서 한숨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진실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진실은 단지 기억 속에 머물다가 말없이 사람을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윤정은 경례를 붙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조차 질문을 삼켰고 연단 아래 몇몇 장교와 참모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경례하지 않았지만 몸을 고추세운 그 자세는 누가 봐도 한 명의 지휘관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2004년 여군 사망사건, 감찰 누락 및 보고, 조작 관련 전면 재조사 착수, 관련자 직위해제 및 징계 검토 중 그 보도자료 속 이름 목록에 조소령 전 중대 간부 당시 보고서 승인자 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윤정 현 육군 사단장 명예 표창 및 진실 공로 서운 검토 라는 문장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회견도 더하지 않았고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의 사무실엔 전국 각지의 여성 장교들, 후임 장병들, 그리고 이름 없는 시민들이 짧은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보고 용기 냅니다. 윤정은 책상 서랍을 열어
그중 한 통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20년 전 한 여군이 화장실에서 남긴 음성과 그녀가 침묵으로 견뎌온 모든 시간이 조용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최초의 여군 사단장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장 강한 리더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초여름의 어느 토요일, 윤정은 정복 대신 오래된 군복 바지를 입고 작은 검은 양산을 썼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 중턱의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높은 계급장을 떼고 소속을 숨긴 채 그녀는 단 한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최진희. 작은 비석엔 이름과 생몰 연도, 그리고 언제나 웃고 있던 우리 후임이라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말없이 묘 앞에 앉았습니다.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무릎 위로 번졌고 손에 든 편지 봉투 하나가 살짝 젖었습니다. 진이야, 이제야 왔다. 짧은 말에 비가 부드럽게 내리며 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내가 남긴 음성, 지휘관님 무섭지 않게 웃어줘서 감사해요. 그걸 내가 20년 동안 반복해서 들었어. 윤정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넣었던 작고 낡은 명찰 하나를 꺼내 묘 앞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중대장 박윤정, 이건 너에게 돌려주러 왔어. 내가 그때 못 지켰지만 그래도 널 잊지 않았다는 증표야. 그 순간 멀리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군 전우 셋, 민간인이 된 동기 둘, 그리고 정복을 입은 현재 후임 장교 한 명이 한 명씩 윤정의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윤정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묵묵히 감싸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후임 장교가 천천히 정복 상의를 벗어 비에 젖은 윤정의 어깨 위에 조심스레 덮어주었습니다. 사단장님, 이제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뺨에 맺힌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는 흐름을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모두는 단 한 번 짧은 침묵 끝에 경례를 붙였습니다. 윤정은 그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마지막 인사. 며칠 후 국방부는 윤정에게 최고 등급의 명예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상은 국방기념관 2층 기억의 방 전시실에 최진희 후임의 이름과 함께 전시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화면은 다시 윤정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군복을 입고 다시 부대로 돌아가는 길, 계단 하나하나를 천천히 올라가며 그녀는 가슴 안쪽으로 속삭입니다. 진이야, 너는 잊히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이제 너에게 부끄럽지 않아. 마지막 장면. 캠프 정문 앞에 저녁을 앞둔 여군 하나가 걸어가며 말합니다. 사단장님 있던 부대였다니까. 뭔가 좀 자랑스럽지 않냐? 동료가 웃으며 답합니다. 누가 알았겠냐, 그 조용하던 선임이 그렇게 세다는 거. 화면은 천천히 하늘을 비추며 끝납니다. 하늘엔 구름이 흩어지고 햇살이 내리며 경례라는 말 없는 존경이 화면을 감쌉니다.